러너스 하이. 오늘은 23번째로 교육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교육을 하는가? 혹은 또 왜 이러닝을 하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교육 심리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어 가지고 우물안 깨구리처럼 계속 특정한 카테고리, 특정한 바운더리 안에서만 보다 보면 그 시야가 좁아지기 때문에 우물 밖을 뛰어나와가 또 아니면 그 인공위성을 통한 GPS 촬영이나 또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관찰에 의한 타자의 타자 시선으로 객관성을 유지한 채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본다든지 더 나아가 교육 또 이러닝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는 계기를 갖는 의미에서 교육 심리학적인 분석, 접근 이런 거를 가지고 왜 교육을 하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우리의 근본 출발을 되짚어 보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스티븐 핑크의 책을 열심히 탐독하고 있는 중인데 이 책이 두께가 한 68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읽고 있는데 오랜만에 지금 책을 가까이 하면서 열심히 보고 있는 정말 제가 그동안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또 PC를 통해서만 자료를 접하고 일을 하고 그랬는데 책은 정말 오랜만에 손에 잡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븐 핑크의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책을 보면서 교육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작동하는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게 좀 더 분화돼가 욕구 7단계로 이야기되기도 하는데 본능적인 어떤 욕구 또 필요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겠죠. 또 아니면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심리학적인 측면에 좀 관점을 두다 보면 욕구에 의해서 좀 움직이지 않는가. 명예욕, 또 친구들과의 비교, 또 아니면 뭐 출세, 이런 걸 위해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이러기도 하겠지만 좀 이래 교육 심리학적인 기제를 감안해 본다면 내적으로 이런 욕구에 의해서 심리적인 어떤 기제가 발동이 돼서 하는 게 좀 일상적인 접근이라고 하겠죠. 특히 이제 교육은 이러닝은 특히 더 지역 간 계층 간 학습 격차라는 그런 이슈가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부산에서 강남의 유명 강사를 온라인으로 교육받는다. 이러면 아주 2000년대 초에 메가스타디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큰 히트를 치기도 했지만 이런 사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에도 지자체가 강남 인강을 듣게 하는 그런 제휴 전략을 통해서 지역 간, 계층 간 학습 격차를 허물려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교육 내적인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아주 내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 어릴 때
좀 가난했기 때문에 성적을 올려가지고 그 부모님 고생하는데 좀 보답을 해야 된다. 마땅하게 뭐 좋은 대학 가겠다 이런 뭐 막연한 생각보다는 그냥 친구들한테 비교해가 좀 이겨보고 싶은 경쟁 심리 때문에 초등학교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가난한 집에서 좀 무시당하기 싫은 친구들하고 비교당하기 싫은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이야기는 아주 개인적인 뭐 측면이 강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건데 보통은 이제 출세를 위해서 또 뭐 성공을 위해서 이런 심리적 기제가 많이 발동이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교과서적인 이야기 같지만 교육 심리학 책에 의하면 다양한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제1장 교육 심리학의 성격과 연구 방법 참 이런 접근이 좀 낯설기도 하겠지만 이 교과서적인 접근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가 일부러 오랜만에 이런 걸 언급을 해보는데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또 비고츠키 인지발달 이론, 구성주의 양식 뭐 이런 부분들도 교육심리학 책에 언급이 되어 있고 또 성격 및 사회발달, 사회성 발달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나는데 이런 측면, 또 도덕성, 그 다음에 지능, 학습자의 다양성, 행동주의, 인지주의 학습이론, 동기화, 교수학습 이론 및 교수방법, 마지막으로 교육평가를 교육심리학 개론서에 많이 좀 이래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일단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로 하고 좀 더 우리 현실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현실에서 심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은 요즘은 인공지능이 거의 다 이제 간파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AI가 다 무의식적인 부분을 인간 행동 패턴을 연구해가 분석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를 또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경향이 강한데 특히 챗GPT 이후에 눈만 뜨면 AI 신기술 이야기 나오고 활용 서비스의 다양한 사례 이래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교육 심리 쪽에도 AI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가 나도 모르는 나의 학습 패턴을 AI가 읽어주고 또 그러기 때문에 이제 AI를 활용한 에듀테크에도 눈을 떠야 할 것 같아요. 교과서적인 이런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지식으로 아는 단계를 이제 AI 활용까지 진화 발전해가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이런 상태까지 와버렸죠. 특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러닝이 생활 속으로 들어와가 대중화됐기 때문에 물과 공기처럼 어느 순간 또 인공지능이 챗GPT를 계기로 활성화돼가 이제 물과 공기처럼 활성화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놓쳐버렸던 부분까지도 AI가 다른 사람들의 사례까지 다 끌고 가지고 종합 비교 평가해가 이래 인간의 교육 심리도 도와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겠죠. 교육심리학 개론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행동 패턴, 사례 분석 이런 게 데이터로 모이고 모여가지고 이제는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AI 활용 시대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교육 심리적인 측면 이런 게 이제 다층화되고 또 여러 사람들 사례, 심리적인 접근까지도 같이 이래 쳐다보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IT 기술로 인한 급변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더욱더 빠른 변화를 일궈내기 위해서는 AI를 활용한 에듀테크까지도 우리가 교육 심리에 잘 활용해야 되겠죠. 특히 제 고향 부산을 예로 들면 부산대학교하고 교육대학의 통합회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그게 공식 통합 서약시까지 체결되어 가지고 이미 그 글로컬 대학 지원 사업을 받았기 시작해가 하나 둘 지금 통합 단계에 들어서는데 그 첫 번째가 부산을 AI를 활용한 이런 에듀테크 산업단지로 들어서게 만들겠다는 게 부산대와 교대의 그 정부 예산 1,000억 지원 사업의 핵심이 바로 에듀테크 산업단지를 만들기로 돼 있어가지고 아까 말한 교육심리학적인 측면에 에듀테크가 접목되는 부분을 정말 그 부산을 거점 도시로 해가지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가 기대가 큽니다. 특히 저희 유르닝연합회가 2004년에 의원 입법으로 저희 이상희 전 회장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만든 법으로 이러닝 산업발전법 제정이 지금 올해가 딱 20주년 돼가지고 이런 부산대 에듀테크 산업단지 이런 부흥의 계기까지 만들어지게 돼가지고 더욱더 감회가 새롭는데요. 마침 저희 연합회가 5월 24일 여의도 정경련 해관에서 제39회 이러닝 매치 포인트에서 이런 에듀테크 산업을 기반으로 공공부문에 좀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담당자들 모여가 워크샵 할 계획인데요.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한 교육 심리적인 측면, 개인별 맞춤학습의 차원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듀테크 측면의 이러닝을 우리가 더욱더 눈여겨봐야 되고 이런 기저에 깔린 교육 심리의 철학적인 배경, 깊은 인지적인 측면까지도 무의식적인 측면까지도 감안해내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제를 도전, 퀴즈로 다시 한번 묶어보면 교육의 핵심 동기부여 요소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1번 성과와 성적.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대로 성적이 높아지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 이 성인교육에서는 성과이기도 하겠죠. 성과, 성적, 또 성공을 위한 측면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어 공부를 했다, 교육을 한다. 이런 측면이 첫 번째 답으로 제가 한번 끄집어내봤고, 두 번째로 행복한 변화를 위해서 정말 아주 고담중론 같지만 교육은 행복한 변화를 위해서 한다. 이런 측면, 우리 철학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보면 행복한 변화를 위해서 배우고 익힌다라는 측면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세 번째 필요와 욕구, 사회에서 또 자격증 과정으로 이런 게 필요하니까 공부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아까 말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따라서 하는 그런 자기 성취, 최고 높은 단계의 자아실현 욕구 때문에 교육을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뇌과학 등 진화심리학에 따라서 교육을 한다라는 부분. 그냥 자연적으로 인간은
진화 발전된 고등동물로서 뇌의 그 촉삭돌기, 여러 가지 인지작용을 하는 수상돌기, 척삭돌기가 충돌하면서 막 전기 불꽃을 반짝반짝 내면서 뇌과학인 호기심으로 뇌과학적인 접근에 의해서 진화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동기부여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한번 재미있는 도전 퀴즈로 한번 묶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꼽으라면 요즘에는 뇌과학 등 진화심리 이런 데 좀 많이 꽂히가 있는데 순간순간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욕구도 있긴 하겠지만 그냥 필요에 의해서 순간순간 막 창발적인 욕구 때문에 그때그때 막 불꽃이 확 튀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하면서 또 챗GPT에 질문을 하면서 점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은 좀 4번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행복한 변화, 고담준농 같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 필요와 욕구, 뭐 성과, 성적도 이제 있겠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눈높이로 교육의 핵심 동기부여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곱씹어 보기 바랍니다. 저희 유러닝 연합회는 2024년부터 울트라 러닝을 화두로 AI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 특히 긍정 심리학을 교육 쪽에도 좀 접목시켜 가지고 궁극의 배움을 지향하는 얼티밋, 또 평생에 걸쳐 배우고 달리는 라이프롱 러닝 앤 러닝,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탁월한 회복 탄력성을 지닌 리질런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액세서블의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얼티밋의 U, 라이프롱 러닝의 L, 또 트랜스포메이션의 T, 리질런스의 R, 액세서블의 A를 따가 울트라라는 영어 단어로 뽑아내가 울트라 러닝이라는 한국 유러닝 연합회가 유비쿼터스 러닝에서 출발했지만 최근에는 초월, 더 높은 단계의 학습으로 진화 발전하는 의미에서 울트라 러닝으로 AI로 인한 변혁의 시대를 울트라 러닝이라는 아주 긍정 심리, 끝까지 밀어붙여가 해내겠다, 끝내 이루고 말겠다, 이런 초월의 긍정의식을 바탕으로 울트라 러닝을 중요한 고리로 잡아가 마음과 마음을 잇는 그런 교육 심리적인 측면부터 차곡차곡 근본부터 새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닝 법제정 20주년 기념으로 울트라 러닝이라는 화두로 새롭게 접근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이팅!